관리번호 2번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 생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도 수업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바로 생식세포 형성 과정.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지지난 시간에 우리 생식세포 분열 과정 배웠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생식세포 이 형성 과정을 창의적 모델로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거 주제니까, 중요한 주제니까 선생님 여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식세포 형성 과정, 창의적 모델 제작하기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제를 알았으니까 한번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료 1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료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가는 체세포 분열 과정이고, 나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나이, 이 각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봤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 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니까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생식세포 분열 일어날 때 몇 번 분열을 하죠? 맞아요. 2번을 분열을 하는데 이 생식세포 분열의 이 의의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하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시간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생각해주세요. 네, 선생님하고 약속한 5분이 다 지났습니다. 혹시 내가 이야기해보겠다 하는 학생 있을까요? 요 1조에 있는 성민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성민이가 아주 잘 얘기를 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희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바로 이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서 모세포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은 생식세포가 모세포의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세포끼리 또 수정이 일어나서 결국 생식세포끼리 수정이 일어나서 딸세포는 모세포와 이 유전자의 수가, 염색체의 수가 동일한 게 유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맞습니다. 우리 모세포랑 딸세포의 수가 모세포,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정이 일어나도 딸세포랑 모세포의 염색체 수가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선생님이 이거 적어놓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중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를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 이번 시간에 이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료 2번을 한번 볼까요? 자료 2번에 보면 우리 앞에 탐구 준비물 그리고 탐구 과정이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둠별로 탐구 준비물이 다 여기 활동지에 있는 게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 있을까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탐구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탐구 과정에 보면은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우리 5명이 모둠이 되어서 염색체 모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한번 토의를 해보자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의 이 모델 제작하기 전에
이 모양, 염색체 모양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거는 토의 5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토의를 진행해주세요. 1조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염색체 모형이 갖춰야 할 조건. 이게 염색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지 막연하게 떠오르려니까 잘 안 떠올라요 하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좀 주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핵형 분석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지훈이가 기억이 난다고 하네요. 핵형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우리 염색체를 분석하는데 뭐 모양이나 크기 등을 분석하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잘해줬는데, 그러면 이때 상동 염색체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기억날까요? 수연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었죠? 맞습니다. 수연이가 상동 염색체 그 분류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이제 부로부터, 하나는 모로부터 온 염색체로 이제 상동 염색체가 구성이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또 모양이나 크기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때 우리가 이제 핵형 분석을 했을 때 같은 상동 염색체 쌍을 가진 이 상동 염색체의 경우에는 모양이나 크기가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조건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네, 선생님하고 약속한 5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토의를 통해서 염색체 구성의 조건을 한번 유출을 해봤을 텐데요. 이거를 발표해볼 학생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지호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지호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희는 이 상동 염색체에 좀 중점을 뒀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탐구과정 1에 대한 우리 염색체 구성에서 지호가 이야기한 거는 아까 선생님이 그 순회지도 할 때 다른 조에 피드백을 줬던 내용인데 우리 지호가 잘 얘기를 해줬죠. 자, 상동 염색체의 경우에는 하나는 하나는 무로부터 왔고, 이거는 크기랑 모양이 동일해요 라고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때도 크기랑 모양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주 잘 해줬네요. 크기랑 크기 그리고 모양. 그러면 우리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좀 더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뒤에 있는 지혜가, 선생님 상동 염색체가 하나는 하나는 모로부터 온 염색체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부는 빨간색 그리고 모는 파란색으로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잘해줬어요. 맞아요. 이 상동 염색체는 모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색은 다르게 하면은 좋겠죠. 혹시 상동 염색체 말고 또 뭐 다른 염색체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조건을 이야기해 볼 학생 있을까요? 네, 이 뒤에 있는 우리 미경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미경이네 조에서는 이 염색 분체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경이가 이 염색 분체, 두 개의 염색 분체 같은 경우는 S기에서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DNA의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개의 염색 분체 같은 경우는 크기, 모양 뿐만 아니라 색도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라고 이 염색 분체의 특징을 가지고 잘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 염색체의 특징을 가지고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활동을 진행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2시간에 걸쳐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과정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우리 한 교시로는 1교시로는 부족해서 2교시까지 진행을 할 건데 1교시까지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 탐구 과정에 따라서 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할 텐데 이때 우리가 보면은 염색체 모형을 만들고 생식세포 과정을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사진으로 촬영하던가 아니면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 편집본을 공유 플랫폼에 올리는 거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 공유 플랫폼에 올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자료 2에는 6인 이 생물, 이 모세포에서의 딸세포에 어떤 염색체 조합이 나오는지 그 가지수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때 유전자 구성까지 한번 과학 노트에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죠? 뭘 할 거다? 이 모세포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 생식세포 이 유전자 구성의 조합의 구성 개수 몇 개인지 자신의 조거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때 각각의 생식세포 유전자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유전자 조합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디에? 네, 과학 노트에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우리 1교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쉬는 시간까지 다 끝이 나고 잘 쉬고 왔을까요? 네, 그럼 2교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실시간 선생님이 확인했더니 여러분들 다들 영상 잘 촬영해서 편집까지 해서 공유 플랫폼에 올려주고 또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과학 노트에도 이렇게 생식세포 유전자 조합의 구성의 개수랑 그리고 이때 유전자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작성을 잘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2교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리 자신의 조건만 지금 이거를 알아봤잖아요. 자신의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유 플랫폼에 다른 조건들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다른 조의 것을 참고를 해서 다른 조의 영상을 모두 다 시청하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2개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고 우리 조에서는 이 생식세포 유전자 조합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는 조합들을 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총 생식세포 유전자 조합 구성 개수가 그렇게 돼서 총 몇 개가 나왔는지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시간은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별로 진행을 해주세요. 네, 지금 4조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활동을 지금 진행을 했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잘 되고 있어요? 생식세포에 우리 조에서 생각한 거랑 또 다른 생식세포 조합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랑 다른 생식세포 조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작성을 하고 그리고 개수까지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이 조는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미 선생님이 시킨 지금 과학 노트에 작성하는 것까지 다 진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 과제를 더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조합, 생식세포 조합의 개수가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이러한 조합의 개수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모든 별로 토의를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하고 약속한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자료 3번 한번 볼게요. 자료 3번에 정리하기 1번이 나와 있는데 핵산과 염색체 수가 2에는 6인 생물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생식세포 염색체 조합, 즉 여러분들이 자신의 조 그리고 다른 조 것까지 참고해서 나타난 이 생식세포 유전자 조합의
총 개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학생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성민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성민이는 자신이 조만했을 때는 2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조건을 합쳐서 봤더니 6가지나 다른 생식세포 구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조들도 이렇게 나왔을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 보니까 똑같이 이 유전자 조합의 개수가 8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왜 8가지가 나왔는지 우리 아래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차근차근 대답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에 감수 1분열이랑 감수 2분열에서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형성되는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선 감수분열 1, 제1 감수분열에서의 이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모세포랑 비교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볼 학생 있을까요? 네, 이 앞에 있는 중원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중원이가 아주 감수 1분열을 잘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중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희가 감수 1분열의 경우에는 이가 염색체에서 2개의 이가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딸세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는 유전자 구성이 모랑 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딸세포로 들어가면 모세포와 딸세포의 이 염색체 구성이 다르게 됩니다라고 이 감수분열 제1 감수분열의 특징을 하고 연결을 지어서 잘 얘기를 해줬죠. 맞습니다. 제1 감수분열의 경우에는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부등호를 통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2번째입니다. 제2 감수분열.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감수분열 이렇게 표시할게요. 편하게. 제2 감수분열은 모세포랑 딸세포 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요 앞에 있는 시은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시은이도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2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원체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이 염색 분체가 서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염색 분체 같은 경우는 S기 때 복제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구성이 안에 있는 이 DNA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포와 그리고 딸세포의 염색체의 구성이 동일해요라고 아주 제2감수분열의 특징을 살려서 잘 얘기를 해줬죠. 다들 이해가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다들 이해가 잘 되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우리 제1감수분열을 통해서는 염색체 구성이 달라지지만 제2감수분열에서는 염색체 구성이 동일하다는 것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 자, 하나의 모세포에서 우리 감수분열로 형성되는 생식세포 염색체 조합이 다양했죠. 우리 8가지로 이렇게 다양했는데 이렇게 다양했던 까닭이 무엇인지 모든 별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 조합이 다르면 유전자 구성도 다를지까지 추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시간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의를 진행해주세요. 네, 5조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활동을 진행을 했어가지고, 이게 생식세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막상 이유를 글로 적으려니까 잘 안 적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활동을, 우리 1교시 때 했던 활동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1교시 때 활동을 하고 2교시에 넘어와서 우리 다른 조들 거 같이 한번 봤었죠, 영상을. 다른 조들 거 봤을 때 우리
우리 조에서 확인하지 못한 생식세포를 발견했을까요? 발견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어느 단계에서부터 이 생식세포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느 단계에서 일어난 과정이 이 생식세포가 다른 구성을 띠게 한 걸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 학생 있을까요? 정환이가, 선생님, 저희가 이거 활동할 때 보니까 다른 뭐 전기도 비슷했고 했는데 보니까 제1감수 분열 중기에서 다른 조합의 차이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정환이가 잘 얘기를 해줬죠. 제1감수분열에서 선생님 저희는 왼쪽은 이렇게 무조건 부염색체만 있어야 되고 오른쪽은 모염색체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열을 했더니 유전자 이 생식세포 구성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조에서 보니까 이 배열이 반대로 또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열이 다르니까 또 다른 생식세포 구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아주 활동과 관련지어서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선생님 했던 질문, 염색체 조합이 다르면 유전자 구성도 다를지를 한번 이어서 토의를 진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약속한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감수분열로 형성되는 이 생식세포의 조합이 다양한 까닭을 한번 이야기해볼 학생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시연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시연이가 우리 1교시 때 했던 활동을 잘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저희가 활동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조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제1감수분열 중기에서 이 세 쌍의 염색체가 배열이 될 때 이 부로부터의 염색체 그리고 모로부터의 염색체가 각각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좌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양극단으로 이동하는 염색체의 구성이 달랐고 이로 인해서 생식세포의 유전자 조합도 달라졌습니다 라고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들 시연이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나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 보니까 시연이의 이야기에 다들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다양한 가지수가 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제2감수분열 중기에 이 상동 염색체가 그죠? 무작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양극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다양한 염색체 조합의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염색체 조합이 다르면 유전자 구성은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앞에 있는 도훈이가 선생님 염색체가 지금 상동 염색체가 제1감수분열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염색체 구성이 다르면은 유전자 구성도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다들 동의를 할까요? 맞습니다. 상동 염색체는 각각 부모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염색체 구성이 다르면 이때 유전자 구성도 달라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까지 알아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5분 주도록 할게요. 네, 약속한 5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발표해볼 학생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영주가 발표를 해보겠다고 하네요. 네, 영주가 아까 이 3번 내용이랑 잘 적절하게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잘 해줬는데요.
영주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1감수분열 중기의 무작위적인 배열로 인해서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다양한 조합의 이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손 또한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맞아요. 이 생식세포 분열의 두 번째로는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라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료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번은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자면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집신벌레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붉은 가슴 벌새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집신벌레의 경우에는 바로 무성생식을 하는 종이고요. 그리고 붉은 가슴 벌새는 유성생식을 하는 종이에요. 선생님이 정보를 하나 주자면 이 무성생식에 비해서 이 유성생식은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고 발표해볼 학생이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민지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맞아요. 민지가 아주 잘 얘기했는데 선생님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식세포 분열은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성생식은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생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맞습니다. 이 유성생식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 것처럼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를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자손을 형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무성생식의 경우에는 어떤 분열을 할까요? 다들 눈치를 챘는데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우가 얘기했는데 체세포 분열은 선생님 유전자 구성이 모세포랑 딸세포랑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모세포랑 딸세포랑 그 유전자 조합이 같기 때문에 이 집신벌레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활동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